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전 선생님도 안녕하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전주와 마찬가지로 효창공원에 왔습니다. 연이어서 2주째 오니까 더 좋으네요. 그런데 요즘 어디 잘 다니는 데도 없고 하니까 공사를 좀 하시는지 좀 이상한 소리가 그렇죠. 좀 들려요. 예, 멀리서 좀 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분한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예. 들으시는 여러분들 조금 좀 예. 시끄럽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세요. 예. 오늘 뉴스 프리존에서 발췌한 김덕사님의 50보 100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선생님도 50보 100보에 대한 고사성어 알고 계시지요?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랍니다. 네. 좀 낮고 못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면 어슷비슷함을 이루는 말이 아닌가요? 우리 이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맹자편을 보면요, 저는 공자보다 맹자 씨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맹자 양해왕 편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는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왔을 때 양해왕이 어떻게 나라를 부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맹자가 양해왕에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요. 맹자는 나라의 부강에 대한 왕의 관심을 은근히 질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 중에 한 병사는 100보를 도망가고 또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갔는데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겁이 많다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효왕이 도망간 두 병사는 50보나 100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자 맹자는 모든 왕들이 부국 강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망한 병사들과 같으니 오로지 왕은 인의로만 정치를 펴야 한다고 설득했답니다. 네, 저는 조금 여담이지만 가끔 병원에 가도
의술도 중요하지만 인술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이 참 중요하죠. 예. 다산 정약용의 작품 중에 고향이란 작품의 제목의 장편오화 시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주인의 근심이 가득한데 한술 더 떠서 이 고양이가 쥐들과 야합하여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지요.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왜 쥐와 야합을 했을까요? 이 시에서는 쥐들은 훔친 물건을 뇌물로 주고 태연히 너와 함께 돌아다닌다. 이로부터 쥐들은 껄것없어 들락날락 껄껄대며 수염을 흩는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고양이에게 뇌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한다는 자신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쥐들과 한 통속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쥐들이 도둑질을 개업할 때 포도군간에게 신고식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의 생태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왜 이런 기상천외의 발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도둑과 도둑 잡는 관리의 결탁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옛날에도 목민심서 2전 6조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목민심서를 참 읽었는데도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한번 펴봤어요. 참 대단하시죠. 예. 무릇 포도 군과는 경향을 막론하고 모두 큰 도적이다. 도적과 내통하여 그 작물을 나누어 먹고 도적을 풀어 도둑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며 수령이 도적을 잡으려고 하면 미리 기밀을 누설시키고 도적으로 하여금 멀리 달아나게 하고 수령이 도적을 처형하려고 하면 비밀이 옥졸을 사주하여 옥졸로 하여금 도적을 고의로 놓치게 하니 그 10,000가지 죄악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포도 군관은 도둑 잡는 임무를 맡은 관리인데 이 포도 군관이 도둑과 내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을 개업할 때 포도군간에게 신고식을 해야 하며 처음 3번까지는 훔친 작물을 모두 군간에게 바치고 4번째부터는 삼칠째로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산 시대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고양이는 모름지기 고양이의 본분을 지켜 쥐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으면 세상엔 너무도 많은 쥐들이 들끓어 온갖 병균을 옮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다 짜고 하는 고스톱 어쩌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범죄자를 경찰과 또 내통한다는 뭐 근거가 네, 없는 네.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씁쓸했습니다. 예, 목민심서는 그래서 네. 공무원들이 네. 청년 결백을 배우기 위해서 지침서 꼭 같은 읽어야 되는 지침서 맞아요. 같은 책이라고 네.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읽나 몰라. 눈앞의 이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범상한 사람들은 일생을 산다고 하나 결국 육신 하나 돌보는데 그치고 맙니다. 공직을 맡은 분들이 고양이와 쥐의 관계와 같은 50보 100보 같은 부끄러운 짓을 멈출 줄 모르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공직을 맡은 분들이 고양이와 쥐의 관계와 같은 50보 100보 같은 부끄러운 짓을 멈출 줄 모르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겠는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아유 참 목림세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이 책을 좀 몇 번만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미스터 트롯을 부른 가수들 때문에 코로나19를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잊고 좋아들 했는데요. 거의 다인 셈이죠. 맞아. 예, 목요일만 성인들이라면. 기다렸어요. 예. 저는요. 이 선생님께서도 미스터 트롯을 보시고
그럼요. 좋아하셨죠? 예, 매일매일 듣습니다. 네. 아예 그중에서- 저기 뭐예요, 멜론 차트에서 그러셨구나. 그 돈 주고 음원을 사서 매일 아이고, 듣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 중에서 영탁이란 가수가 영탁. 네. 부른 막걸리 한 잔 이거 있죠? 예, 아주 유명하죠. 정말 잘 부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듯 막걸리의 오덕에 대한 5가지 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번 듣고 또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막걸리 한 잔 영탁의 노래입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잘한다.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이렇게 잘했나?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조선 초의 명상 정인지는 젖과 막걸리는 생김새가 같다 하고요. 아기들이 젖으로 생명을 키워나가듯이 막걸리는 노인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인지를 비롯 문호, 서거정, 명신, 손순호 등은 만년에 막걸리로 밥을 대신했다고 하는데 병도 없이 장수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젖줄이라고 하면 비단 영양 보급일 뿐 아니라 무병하고 장수의 비밀을 암시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이 막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막걸리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아버님 식사 좀 하세요 이러면은 야야 나는 막걸리가 밥 한 그릇이다 이러던 기억이 나서 또 슬그머니 우리 아버님이 뵙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조선 중엽에 막걸리 좋아하는 이시성의 판서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아이들이 왜 아버님은 좋은 약주나 소주가 있는데 막걸리만 좋아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술 좀 하시나요? 못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소주가 네. 도수가 좀 낮아서 그런지 괜찮던데요. 그래요? 막걸리도 소주 한 잔 정도, 막걸리는 설탕을 타서 먹었는데 맛이 있어서 홀짝홀짝 먹다가 한울이 도는 경험을 한 후부터는 자제합니다. 이 판서는 소 쓸개 3개를 구해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한 쓸개 주머니에는 소주, 다른 쓸개 주머니에는 약주, 나머지 쓸개 주머니에는 막걸리를 가득 채우고 처마 끝에 메어 두었다는군요.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쓸개 주머니를 열어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주 담은 주머니는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양주 담은 주머니는 상해서 얇아져 있는데 막걸리 담은 주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음보다 더 두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서유석의 가는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럼 막걸리의 오독을 알아볼까요? 취하되 인사불성일 만큼 취하지 않음이 일덕이요. 새참에 마시면 요기가 되는 것이 이덕이요. 힘 빠졌을 때 기운 돋우는 것이 삼덕이다. 안 되던 일도 마시고 넌지시 웃으면 되는 것이 사덕이요. 더불어 마시면 응어리 풀리는 것이 오덕이라고 합니다. 옛날 관가에서 큰 한 잔 막걸리를 돌려 마심으로써 크고 작은 감정을 풀었던 향음에서 비롯된 다섯 번째 덕일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과 막걸리 한 잔 하시면 어떨까요? 좋죠. 좋지요. 오늘은 50보 100보와 막걸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여름 가운데로 접어들고 기온이 높아지니 건강 유의하시고 늘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